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7일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자,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출마 선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다들 좀 아끼는 마음에서 걱정도 많이 하고 만류도 했습니다만, 예. 이왕 이렇게 또 결심을 하고 또 앞장서서 이제 나서겠다 이렇게 한 이상에는 예.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좀 의연히 가야 한다. 이제 달라진 안철수 보여주시고 정면 돌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많이 아끼는 입장에서는 또 앞으로 5년이라는 대선이 앞으로 5년이나 남았는데 예. 좀 더 있다가 등장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지금의 국민의당을 만약 살리지 못하면 5년 후에 대선도 기약이 없고 또 이런 어떤 제가 또 지방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출마를 준비하거나 또 처음에 애초에 안철수 대표하고 새정치 시작하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희망이 없다 이러면서 결자 해지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정치를 그만두시겠다 이렇게 우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차라리 본인이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결기를 가지고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안철수 전 대표다 이 말씀인가요? 유일하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네. 하지만 대선 패배 그리고 이른바 증거조작 사건 여기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의당에서 바로 그 대선 패배와 증거조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야만 국민의당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패배와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물론 형사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은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만 그 사건과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하.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나와 계신 분들도 다 선대위원장 하셨고 사실 후보가 더 책임이 있느냐 당이 더 책임이 있느냐 선대위가 더 책임이 있느냐 이것은 또 갑론을박 하다 보면 한이 없는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함께 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겨나가자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당 대표라는 게 물론 당의 대표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국민의당의 상황을 보면 사실 유력 대선 후보였던 분의 입장에서 그리 연관된 자리라기보다는 이제 가시밭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실 독배를 마시는 거다. 이래서 주변에서는 사실 많이 말렸습니다. 지금 그 정치 분석 기사나 이런 걸 쭉 좀 종합해 보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은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바라는 것 같고 호남 쪽 출신의 의원이나 이런 분들 또 동교동계 분들은 한 20여 명이 지금 집단 탈당까지 예고하고 막 8일날 모인다고 그러는데 호남 쪽 분들은 반대하고 수도권 쪽은 찬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그 경쟁 상대랄까요? 이미 나와 계신 두 분이 이렇게 호남 출신이고. 정동영, 천정배 두 분. 그분들이 물론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사실 이제 수도권에 이제 출마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이 전국 정당이 되어야 하고, 좀 뭔가 당이 정말 새로운 뭔가 새 판짜기가 필요하다 이런 게 굉장히 절실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호남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호남의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들이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양분하기보다는 어쨌든 걱정하는 마음 반, 또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러운 마음 반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 결국은 이것도 또한 설득해서 이겨나가고 여기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안 예. 대표께서 극복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집단 탈당이 현실화돼서 당이 두동강 나는 상황이 되면 어떡해야 됩니까? 아, 그런 거는 뭐 지금 생각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서 극복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설득해서 이겨나가야겠죠. 탈당하지 못하도록 만류해야 한다. 네네네. 뭐, 네. 그리고 그분들도, 결국은 뭐,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출마 자체보다도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보다 좀 더 성숙하고 더 달라진, 본인이 또 오늘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랬죠. 본인의 한계를 또 극복하겠다. 이래서 저희는 오히려 옆에서 확실하게 또 지지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서 예. 이제 함께 좀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출마 선언하면서 어떤 정치적 기반, 저변을 더 넓혀나간다. 이런 또 표현도 들어있었는데 네네. 그 저변 확대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바른정당과의 연대 제휴, 뭐 합당 이런 것까지도 고려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겁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선이 중도개혁, 뭐 제3의 길 이런 노선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노선이 사실은 뚜렷하게 국민들한테 아직까지는 각인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고 정책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이 좀 쌓여갔을 때 이제 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예. 이게 꼭 바른당 하나만 보기보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어떤 제3의 길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있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어떤 가치를 함께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예. 함께 가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새로운 그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현주 의원도 대표 출마 고민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고민했었죠.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 나선다면은 자기 대표 경선 출마 안 하고 옆에서 돕겠다 또 이러셨죠? 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경선에 안 나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고민 중인데요. 예. 사실 저도 이제, 안 대표하고 같은 그런 방향성과 노선을 갖고 있고, 예. 그래서 그 노선을 지키고 또 당을 완전히 새롭게 새 판을 짜자라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나서볼까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보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안 대표 그 후보였던 안 대표가 직접 나서는 게 훨씬 더 네.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예.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돕는 게 맞겠다. 다만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최고위원을 출마를 해라 이렇게 공모도 하시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조만간에 고민해서 함께 상의해서 또 결정을 내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못하면 5년 후에 대선도 기약이 없고 또 이런 어떤 제가 또 지방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출마를 준비하거나 또 처음에 애초에 안철수 대표하고 새정치 시작하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희망이 없다 이러면서 결자 해지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정치를 그만두시겠다 이렇게 우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차라리 본인이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결기를 가지고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안철수 전 대표다 이 말씀인가요? 유일하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네. 하지만 대선 패배, 그리고 이른바 증거조작 사건, 여기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의당에서 바로 그 대선 패배와 증거조작.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호남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호남의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들이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양분하기보다는 어쨌든 걱정하는 마음 반, 또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러운 마음 반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또한 설득해서 이겨나가고 여기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안
반대쪽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말 집단 탈당이 현실화돼서 당이 두동강 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뭐 지금 생각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설득해서 이겨나가야겠죠. 탈당하지 못하도록 만류해야 한다. 네네네. 네. 그리고 그분들도, 결국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출마 자체보다도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보다 좀 더 성숙하고 더 달라진, 본인이 또 오늘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랬죠. 본인의 한계. 자로부터 자유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야만 국민의당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패배와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물론 형사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은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만 그 사건과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하.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나와 계신 분들도 다 선대위원장 하셨고 사실 후보가 더 책임이 있느냐 당이 더 책임이 있느냐 선대위가 더 책임이 있느냐 이것은 또 갑론을박 하다 보면 한이 없는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함께 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겨나가자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당 대표라는 게 물론 당의 대표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국민의당의 상황을 보면 사실 유력 대선 후보였던 분의 입장에서 그리 연관된 자리라기보다는 이제 가시밭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7일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자,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출마 선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다들 좀 아끼는 마음에서 걱정도 많이 하고 만류도 했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또 결심을 하고 또 앞장서서 이제 나서겠다 이렇게 한 이상에는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좀 의연히 가야 한다. 이제 달라진 안철수 보여주시고 정면 돌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많이 아끼는 입장에서는 또 앞으로 5년이라는 대선이 앞으로 5년이나 남았는데 좀 더 있다가 등장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국민의당을 만약 살리지도 사실 독배를 마시는 거다 이래서 주변에서는 사실 많이 말렸습니다. 지금 정치 분석 기사나 이런 걸 쭉 좀 종합해 보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은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바라는 것 같고 호남 쪽 출신의 의원이나 이런 분들 또 동교 동계 분들은 한 20여 명이 지금 집단 탈당까지 예고하고 막 8일날 모인다고 그러는데 호남 쪽 분들은 반대하고 수도권 쪽은 찬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경쟁 상대랄까요? 이미 나와 계신 두 분이 이렇게 호남 출신이고. 정동영, 천정배 두 분. 네네. 그분들이 물론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사실 이제 수도권에 이제 출마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이 전국 정당이 되어야 하고. 좀 뭔가 당이 정말 새로운 뭔가 새 판짜기가 필요하다. 이런 게 굉장히 절실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